이번 강의는 작업환경관리입니다. 이 작업환경관리는요, 바로 크게 두 개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작업환경관리를 하기 전에 바로 제 3장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장은 바로 우리 작업 계측이에요. 작업 계측. 그 작업을 쉽게 계측했다는 것은 이 말은 뭐라 그러죠? 제가 측정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인간과 또는 작업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작업 공간에서는 특수 작업령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왜 이 측정에 대한 얘기는 이것을 우리는 2장에서 해서요. 기본적으로 3장은 작업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4장은 뭐냐면 작업 환경 관리예요. 작업 환경 관리는 크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장에서요. 출제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장은요. 작업 환경 관리예요. 쉽게 말하면 작업과 환경에 대한 것을 인간과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관리로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장이죠. 요 사이는 정말 이산화탄소 줄이기 또는 탄소 제로화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첫째가 열 교환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도 소재의 첫 번째 나올 거고 그다음 불쾌 지수입니다.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색채 등을 기술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통제하는 방법과 통제 비와 통제 기능 등을 기술하여 정말 나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재해에 대한 대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지금 이제 21세기에 요구하는 바로 탄소 제로화 운동 또는 생명 살림 운동도 바로 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 21세기 안전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예상은 중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출제 기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조건과 환경 조건, 작업 환경과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첫 번째 단원이요. 작업 조건과 환경 조건이 소제목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구성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한 강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에서 2강으로 구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은 그대로 1개의 강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항상 중점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 쉽게 말해서 통제 기능 3가지는 바로 이런 통제 기능이 있어요. 연속적인 조절을 해가지고 통제하는 기능과 불연속 조절을 이용한 통제 기능 또는 안전장치 또는 통제장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연속적인 조절은 항상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브라든지 크랭크, 핸들, 레버, 페달 등을 가지고 우리는 연속 조절 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연속적으로 연속이 아니고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걸 불연속이라고 그러죠. 핸드 푸시 버튼이라든지 손으로 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발로 누르는 겁니다. 토글 스위치 손으로 돌리는 건데 딱딱 걸리지 한 단계마다 하는 걸 토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타리 이건 전체적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뜨륵뜨륵 소리가 이제 나는데 그게 반드시 사이에는 뭐가 있다? 기어가 있든지 혹은 스톱 장치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연속이 아닌 불자가 불연속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절 장치. 그럼 안전 장치는 다른 말로 통제 장치를 할 수 있는데 푸시 버튼은요 오명문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토글 스위치를 커버를 설치한다든지 안전 장치와 통제 장치를 두 개를요 겸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앞에 보여줬지만 실제 내용에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제 이제 우리 첫 번째 작업 조건과 환경 조건에는 이런 소제목이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를 앞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열을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열 간단하자. 방이 덥거나 뜨거우면 어떻게 창문을 열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열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 교환이라는 것은 사람과 인간과 주위와의 열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열 균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열 균형 방 여기 갖다 놨어. 그래서 열 교환 방법 또는 열 균형 방정식 똑같이 이랬습니다. 그럼 식으로 표현하는데
열 균형 방정식은요, S를 가지고 우리는 통상 열 축적, 그래서 S는 열 이득 및 열 손실량이며 열 평형 상태에서 항상 이러면 어떻게? 똑같으니까 어떻게 될까?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열 축적은요, 대사열에다가 증발을 하는 걸 빼면 돼요. 그래서 대사열을 M이라 그러고 증발 E라 그래서 대사열에서 증발 빼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복사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입니다. 오로지 여기는 한 일은 빼면 돼. 그런데 여기 열 축적에 대한 것을 계산하셔 이런 문제는 아직 우리 기사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뭐냐? 열 균형 방정식 또는 열 교환 과정 여러 가지로 열 축적에 대한 공식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필기 시험에 열 축적 공식, 또 다른 말로 열 균형 방정식, 또 다른 말로 열 교환 방법, 공식이 맞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사열이니 증발이니 복산이 대류니 한 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대사열이 뭐냐? 대사열이 뭐냐? 대사열이라는 것은요, 인체는 대사활동의 결과로 계속 열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대사라는 거 항상 운동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성인 남자는요, 휴식 상태 1kcal입니다. 그래서 1kcal, 분당 1kcal인데 이것은 다시 와트로 나타나니까 70W라고 합니다. 앉아서 할 때는 1.5에서 2kg야, 분당. 근데 이것은요, 실험식이지 정말 내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 신체 활동은 5kcal예요. 그 와트로 하면 350W입니다. 우리 이제 요게 바로 5kcal는 바로 우리 피로에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중노동은 10에서 20kcal 분당. 그 다음에 그래서 에너지 대사는 체내에서 유기물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 용어 정도지 이걸 무슨 기억을 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하나의 또 복습 차원에서 하나 더 한번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색채가요, 우리는 생물학적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보건 표지할 때 금지 표지는 빨간색을 했습니다. 경고 표지 노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지시 표지는 파란색이었잖아요. 안내 표지는 녹색 또는 초록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요, 이 색깔에 따라 사람이 흥분작용도 하고 진정작용도 하는 거, 그걸 보겠습니다. 적색은요, 신경에 대한 흥분작용을 가지고 조직 호흡면에서 한원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적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요, 바로 눈에 띄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흥분도 시키고 한원도 시켜요. 그 다음에요, 청색은요, 진정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지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 놈 작용이 어떻게? 바로 금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함부로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청색은요, 뭐예요? 그래서 지시 표시인데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정시킬 때는 이 청색이 가장 좋다는 거죠. 갖고 있고 또 조직 호면에서 얘는 한원이지만 얘는 산화작용을 촉진시켜. 아, 그래 말 된다. 빨간색은요, 한원작용을 촉진시키지만 청색은 바로 산화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 바로 열 손실에 대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하나 해보면요, 인체의 피부와 허파로부터 약 600g의 수분이 증발된다면 이러한 증발로 인한 열 손실 와트는 바로 몇 와트가 되겠나? 단 물 1g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410줄 per g이다. 근데 이걸 보세요. 열 손실은요, 바로 어떻게 하나요? 600g이라는 건 뭐예요? 24시간 중에 600g. 그러니까 인체의 하루잖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하니까 요걸 시간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25g per hour가 되죠. 그 열 손실은요, 이제 조금 상세하게 합니다. 시간분의 뭐야? 하면 열량이죠. 그래서 딱 하니까 시간은 60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또 이걸 하니까 뭐예요? 세크로 이렇게 그렇게 H 세크가 되거든. 그럼 요거는 25g이라고 그랬죠. 25g의 시간당. 그 다음에 바로 요거는 뭐예요? 필요한 에너지는 2410줄이에요. 계산하니까 16,736줄 per 세크예요. 근데 여기 와트를 계산하면 17W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니까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데 몇 번 보고 하면 바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문제는 응용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하나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대류입니다. 대류가 뭐냐 그러니까, 대류는 뭐냐 그랬더니, 대류는요,
고온의 액체나 기체가 고온대에서, 그러니까 엄청 높은 온도에서 액체나 기체가 높은 온도대에서 저온대로 직접 이동하여 일어나는 열전달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높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액체든지 기체든지 높은 온도에서는 반드시 아래로 직접 이동하는 걸 가지고 이동하는 열전달을 가지고 우리는 대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예요. 강속으로 공간을 퍼져나가는 전자에너지를 복사라 그런다. 그 다음에 증발이에요. 37도씨 물 1g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증발량은 바로 여기 금반항은 2410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칼로리 나타나면 575.7 칼로리 퍼 그램인데 매 그램은 물이 증발할 때 이만한 에너지 돼가는데 바로 앞에서 은행 문제에서 한 걸 제가 상세하게 안 들었도 바로 열 손실은 증발 시간분의 증발 에너지죠. 요걸 이제 앞에 우리 어디에 은행 문제에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풀이 과정은 몇 번 머리로 기억하기보다는 손이 기억돼 이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정하면 이런 말이 있대. 적자. 살기 위해서는 뭐요? 적자 이거. 바로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4예요. 4SR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굳이한다면 추정 4시간 발환율이라고. 추정 4시간 발환율은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순환된 젊은 남자, 그 젊은 남자예요. 4시간 동안 발환량을 건구온도와 또는 습구온도로 하고 공기의 유동속도, 에너지 소비, 피복을 고려하여 추정한 지수가 바로 뭐냐 하면 추정 4시간 발환율 또는 P4SR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고 실제 수업이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옥스포드 지수라 그래요. 옥스포드. 또 옥스포드 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습한 거, 건한 거, 그래서 습건 지수라 그래요. 습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공기예요. 그는 공기. 그럼 WD는 워터라고 이건 드라이예요. 습건 지수라고 하면 습구와 건구 온도의 가중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놈은 바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중 옥스포드 지수 공식은 이건 옥스포드 지수라고도 하고 습건 지수가 맞는 것은 그럼 습건 지수 공식은 0.85W예요. 습구 온도를 곱하면 돼요.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0.15도 드라이예요. 건구 온도. 그럼 다시 옥스포드 지수가 공식이 맞는 것은 옥스포드 지수를 계산하시죠. 습건 지수를 계산하시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쉽게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대한 불쾌 지수에 대해서는 상세히 내용의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열 및 뜨거운 데 및 차가운 데 냉에 대한 순화입니다. 실제 우리 어떤 분들을 가면 대중목욕탕에 가서 막 온탕 냉탕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걸 말하는데 사람이요 열 또는 냉에 습관적으로 노출되면 1년의 생리적 적응이 일어나면서 순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혈액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데 차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이거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게 바로 시려온도, 다른 말로 감각온도, 다른 말로 앞에 자를 써가지고 ET 온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템퓨처인데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문제. 시려온도라는 것은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네. 시려온도, 감각온도, ET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이 복사예요. 뭐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야 돼. 통상적인 복사가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려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러면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이 공기의 유동을 여기서 앞에서는 대류라 그래, 대류. 또 대류라 그러기도 하고 기류라 그러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래서 인체의 밑으로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뭐요? 경험적이거나 경험적으로 만드는 감각지수라고도 하고 상대 습도가 100%일 때 건고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가지고 뭐다? 시려온도, 감각온도, ET온도라고 한다. 그리고 나왔어, 이제. 여기 이제 저기 시려온도 영향을 주는 요인 뭐야? 온도, 습도, 대류, 기류, 대류 또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공기의 유동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CBT와 PBT.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한다면 시험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용 한계는 놔두고요. 바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요. 우리가 그 교재 자체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다루지 않았는데요. 간혹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뭐 개선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건장 무게 한계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건장 무게 한계라는 것은 건강한 작업자, 요사이는 또 어떤 분이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또 근로자라고 표현해요. 작업자 어떤 말 써도 괜찮아요. 건강한 작업자가 그 작업 조건에서 작업을 최대 8시간 계속해도 요통이에요. 허리가 이제 요통업 발생 위험이 증대되지 않는 취급 물량 중량의 한계값이 뭐다? 바로 건장 무게 한계. 요게 이제 시험이에요. 여기 이제 상세한 것은 건장 무게 한계는 모든 남성은 99%, 모든 여성은 75%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중량물 값입니다. 역시 이 RWL 건장 무게 계산하는 방법, LC, HM 이렇게 쫙 해가지고 LC는 부하상수, HM은 수평계수, VM은 수직계수, DM은 거리계수, AM은 비대칭계수, FM은 빈도계수, CM은 결합계수, LI는 들기지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강한 작업자가 작업 조건의 작업을 최대한 8시간 계속 요통의 발생 위험이 증대되지 않은 취급 물량의 중요한 한계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자라고 써놨죠.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건장 무게 한계는 바로 여기서 성인 남자가 들 수 있는 최대 8시간 계속 요통의 발생의 위험이 증대하진 취급 물량 중량 한계 값을 가지고 우리는 RWL, 다른 말로 건장 무게 한계인데, 그 제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건장하는 게 있어요. 가급적 여러분 안전기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항상 공부를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도 하셔도 좋고, 또는 기술사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술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지도사는 기술 자격증이 아니고 전문 자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안전이 뭐가 되셔야 돼요? 꼭 안 되셔도 괜찮아. 전문가가 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공부해 보시면요. 정말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남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는 안전을 공부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요. 실효온도 영향을 주는 거 기억하셨죠? 온도, 습도, 기류, 다른 말로 대류, 다른 말로 공기유동이다. 그럼 여기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효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 복사라 그랬어. 근데 여기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요, 허용 한계가 있어. 정신적인 작업, 다른 말로 사무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십니다. 60에서 64도 F가 필요하고, 경작업일 때는 55에서 60입니다. 중작업은 50에서 55.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온율이에요. 보온율 단위는 CL로로 표시하는데, 보온, 야, 옷이 보온이 잘 된다 그러죠. 바로 보온 효과의 단위 CL로 단위로 추정하는데, 보온율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메타의 자성분의 아우어분의 0.18도씨예요. 다른 말로 하면 BTU는 다시 FT 자성분의 HR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로 나타내는데, 다른 말로 연료동률은 CL분의 A 곱하기 델타 T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것도 역시 뭐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보온율이 뭐냐 그러면 보온율이라는 것은 우리 옷 입었을 때 엄마 보온 효과가 있다. 단위는 뭘 하나 나타낸다? CL로를 구분한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면 실효온도 영향을 주는 것은 온습도 대류라고 그랬어. 근데 요거하고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열교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4가지 요소예요. 그대로 들어가요. 기온이나 온도나 똑같죠? 습도, 뭐가 들어가? 대류, 요놈이 포함돼. 여기는 실효온도 영향을 주는 요소, 답이 복사예요. 그러나 여기 열을 교환할 때, 다른 말로 증발할 때 영향을 주는 4요소는 뭐가 들어간다? 복사온도가 들어간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시험은 이거보다는 항상, 이름이 항상 나오니까 이 놈을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뭘 한다 그래서? 바로 불쾌지수를 앞에, 불쾌지수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쁜데, 불쾌라는 말은 어떻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럼 쾌활하지 않거든. 그 지수를 기부를 하는데 바로 불쾌지수가 뭐냐 그랬더니 기온과 습도에 의하여 감각온도의 계략적 단위로서 사용하는 불쾌지수. 이게 맹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 나와서 바로 CBT에 출제되는 문제다. 그러면 불쾌지수의 공식이 있어요. 섭씨로 나타내는 거와 하씨로 나타내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안전공학도로서 또 안전전문가로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온도 더하기 습도온도 곱하기 0.72 플러스 마이너스 41.65 하는 것이 불쾌지수 섭씨일 때 하는 거. 섭씨. 우리나라는 통상 섭씨를 쓰죠. 그 다음 하씨 바로 도 F죠. 이거는 건구온도 더하기 습도온도 0.4 더하기 15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바로 곱하시오 더하시오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지수에 의해서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불쾌지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시작해요. 80 이상이면. 그 다음에 가지기 시작하고
75의 경우에는요, 바로 여기를 그러면 좀 더 보고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뒤에 입장 가게. 바로 요걸 이제 정리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좌우에 뭐를 만들어놨다? 합격 날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합격 날개를 꼭 바쁠 때는 뭐라고. 불쾌 지수는 여기 있어요. 80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가져. 그러니까 76에서 80 정도는 절반 정도가 불쾌감을 느끼고 70에서 75 이하는 불쾌감을 기본적으로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예요. 70 이하일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바로 불쾌감 없이 쾌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밑에 요 놈이 되겠죠. 여기 쫙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4번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75 정도는 뭐라 그래요? 절반 정도를 가지면 70에서 75에서 불쾌감 느끼기 시작하고 요거라 그랬죠. 70 이하에서 모든 사람이 쾌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뭘 하겠냐, 그러면 이제 IS 추천 조명에 대한 건데, 오늘 우선 시험에 출제되고, 이 내용은요,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 IS 조명에서 추천 조명 반사율이에요. 그럼 우리 조명 반사율은 바닥이, 여기 앞에서 할 겁니다. 뒤에 가서. 조명은 바닥이 20에서 40%. 그 다음에 가구가, 또 여기 기구라 그러는데, 이런 뭐냐, 기구가 아니고 가구예요. 여러분 책에는 이게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기, 책상은 25에서 40%. 창문, 발을 가지고 뭐 블라인드라고 하죠. 벽은 40에서 60%. 천정은 80에서 90%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 조명 반사율은 바닥이 가장 어떻게 해야? 어두워야 돼. 천정이 가장 밝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이라 하면 천정하고는 3대 1을 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면 여기 가서 또 할 거예요. 여기 추천 조명 수준은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서 이제 조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조명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은요, 생산 또는 안전 환경, 인간이 생활하는데 쾌적성이 크게 미치면 적절한 조명은 어떻게 뭘 향상시킨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그래서 전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명은 조금 밝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오죽하면 어떻게 밖에 조금 제가 예를 든다면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불을 켜두라 그랬죠. 집을 나갈 때 집을 며칠 비울 때는 불을 켜두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에너지 엄청 소비되냐? 또 그뿐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속담이 있어요. 뭐가 온다? 밤이 되면 뭐가 와요? 옛날에 귀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언제 나타나 영화를 보면 밤에만 나타나잖아요. 그 요 사이는 어두우면 뭐가 와? 거의 우리나라도 없어졌어. 손님이 찾아왔던 밤 손님이 찾아온다. 그래서 밝게 사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벌써 노인네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제가 아껴요. 불을 꺼라 했는데 우리 손님 오면 다 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마도 저는 마음이 어두운 면이 많고 우리 손자는 밝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명이라는 것은 밝아야 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당연히 밝게 보니까 분량이 감소되고 또 필요가 경험돼요. 재해가 감소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고 이러면 어떻게 조명을 밝게 하시면 좋다. 이 시험은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조명의 단위 아셔야 돼요. 조명의 단위는요. 첫째 푸트 캔들을 써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FC라 그러는데 FC가 뭐냐? 1촉강의 칸델라. 이것도 뭐예요? 조명의 단위 1촉강의 칸텔라로부터 전광으로 1푸트 떨어진 공면에 비추는 광어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FC 푸트 캔들. 이것은 다시 1루멘 퍼 피트 자성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1럭스는 요거는 알아요. 우리의 이 럭스는요 법적인 조도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거로 그냥 우리는 나타내. 럭스를 가지고 메타 퍼 캔들이라는데 역시 1촉광을 가지고 1칸델라 그래요. 전광으로부터 1m 떨어진 공면에 비추는 광어 밀도, 다시 말하면 1루멘 퍼 메타의 장성이에요. 다시 FC 푸트 캔들은 1루멘 퍼 피트의 자성. 그래서 이걸 다시 메타의 자성을 하면 약 10루멘 메타의 자성. 럭스를 나타나면 10럭스에. 그래 이 가정 우리는 잘 몰라도 괜찮아. 물론 여러분이 이제 혹시 대학에서 강의 받을 때는 이게 가정을 쓰시오. 뭐 저도 옛날에 이게 출제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 법적인 조도의 단위는 럭스로 꼭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 때 조도는 역제곱 법칙에 따라 감소한다.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조도는 뭐냐면 조도는 어떤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예요. 또 이것도 자꾸 질문하는 거. 여기 알아두게 분모가 되면요. 요거는 어떻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아래로 가니까. 강도는 조도와 강도는 어떻게 비례해. 분자일 때는. 밑으로 가면 반비례해.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는
거리가 증가할 때 조도는 역제곱의 법칙에 따라 감소한다는 여기를 어떻게 할까? 증가한다. 또는 조도는 제곱의 법칙, 역작을 빼뿌려 제곱의 법칙에 따라 감소. 틀리죠? 그래서 꼭 요걸 잘 알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또 공식. 조도는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다. 또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온다는 걸 보고 나왔다는 걸 표시해줘.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참 좋게 제가 가급적 만들었어요. 이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법적 조도 기준 뭐라 그러죠? 단위가 럭스라 럭스. 럭스는요. 초정밀 작업 몇 럭스 이상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50 럭스,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 이거는요 2021년 5월 15일에도 나왔고 4월 25일 필기 시험에 나와. 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 안 나와. 여기는 기기 해놨지만 바로 기는 뭐예요? 기사에서. PBT도 나오지만 CBT 산업기사도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다가 그래서 필다병, 자가병 모두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요. 지금 조명단이 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선 반사율을 한번 봐. 반사가 뭐냐?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율이라는 것은 포면에 도달하는 조명과 강속 발산도의 관계인데 공식 기억에 반사율은 조명분의 강속 발산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도가 그럼 뭐냐? 강도라는 단위 면적단 표면에서 반사 또는 방출되는 광량을 말하면 이거는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 느낌으로서 희도에 해당되나 희도라는 말은요 빛의 밝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희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를 하나하나 설명해놨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램버트라고 하는 이건 뭐 L이죠 이제. 그래서 램버트라는 말은 완전 발산 또는 반사하는 포면이 1cm 거리에서 표준 촛불로 조명될 때 조도와 같은 강도를 가지고 우리는 램버트라 그래요. 또 밀리 램버트라 그래요. 밀리 램버트. 그러니까 밀리 여기는 메타가 아니에요. 이 밀리라는 말은 바로 마이너스 3성을 말하는 거예요. 1 램버트예요. 1000분의 1 봐요. 나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거 1000분의 1로서 1푸트 램버트 비슷한 거리고요. 또 푸트 램버트라는 것은 완전 발산 또는 반사하는 포면이 1푸트 캔들로 조명될 때의 조도와 같은 강도. 니트라는 건 뭐냐? 그러면 칸델라 퍼 메타의 자성을 니트라고 한다. 완전 발산 또는 반사하는 평면이 파이럭스죠. 3.14를 조명될 때 조도와 같은 강도라고 돼. 여기서 알아줄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램버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 완전 발산 또는 반사하는 평면 1cm 거리에서 표준 촛불로 조명될 때 조도와 같은 강도다. 이것이 은행 문제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했죠? 옥내 체적 반사를 앞에서도 했어요. 꼭 기억한다. 단 천정과 바닥의 비는 최소한 3대1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요.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알겠지만 눈에 팍팍 들어오게 책에 만들어놨어요. 그래 옥내 최대 반사율 시험에 나온다. 또 그뿐 아닙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아까 법적인 조도 기준 초정밀 작업부터 그 밖의 작업까지. 또 옥내 최적 방선 천정이 밝아야 되잖아요. 천정 80에서 90, 발견 40에서 60, 가구가 20. 생각해보면 돼요. 벽에 있고 가구를 하죠. 요 사이는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 사이는 북박이장이 하니까요. 가구가 특별히 그러면 어쨌든 그게 벽이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 바닥. 그래서 천정과 바닥의 반사율은 3대1로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돼요. 희광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희광이 뭐예요? 희광은 밑에 밝기예요. 밖에 알고 희광은 밝은데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는 거죠. 그걸 희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광이라는 것은 눈부심에 적용된 희도보다 훨씬 밝은 강원, 즉 직사희광 혹은 반사광, 반사희광 시계 내에 사람의 눈 안에 가지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안에 시계 내에 생기면 성가신 느낌과 불편감을 주고 또 시성능 자체를 감소시키죠. 비주얼 퍼포먼스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희광이라고 하는데 희광에 대해서는 요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희광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광원으로부터 직사희광처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CBT 계속 나와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커튼 놀아보면 돼. 바로 이거죠. 강원의 희도를 줄이고 강원의 수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강원의 희도를 줄이고 강원의 수를 늘린다. 강원이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집에 메가와트 쓰다 이게 100와트. 100와트 하려면 100와트짜리 우리 전구를 한 개만 딱 쓰는 건데. 그러나 이걸 눈부심을 강원의 희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100와트인데 20와트를 몇 개 달면 돼? 5개 달면 돼. 지금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 우리 천정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여러의 이제 LED 박스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강원의 희도를 줄이고 강원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또 강원을 어떻게? 시설에서 멀리 위치시키고요. 또 희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강속 발산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르게 갓 혹은 차양을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노? 간단하잖아. 강온의 희도를 줄이고 강온의 수를 늘린다. 근데 반대로 강온의 희도를 밝히고 강온의 수를 늘린다. 그러면 답이 되잖아. 그럼 이건 항상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으로부터, 우리 창문이잖아. 창문에 역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건 창문을 높이 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웠어. 근데 요사이는 창문이 밝아야 좋다고 문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창문의 바깥쪽에 역시 드리뷰를 설치하고 창문 안쪽에 수직 날개를 따라 직사광을 제한하고 사양 혹은 발열 역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이광의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사되는 첫째, 발광체 희도를 줄이고 일반 조명 수준으로 병을 꼭 알아야 돼. 반사이광 갔다가나 할 때 다시 올 때는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인다. 이 말은 뭐냐면 TV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TV 나오는 그 TV 그 모니터보다 바로 우리 형광등 오는 LED 등이 밝아야 돼요. 근데 여기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 근데 이걸 바꿔놓겠죠. 간접 조명 수준을 낮춘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 산란광, 간접광, 조절판, 창문의 차양 등을 사용하고요. 반사광이 눈에 비치지 않게 강원을 위치시킨다든지 무광택 도료, 빛을 산란시킨 포면색을 사무용기, 윤기를 없앤 종이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우리는 반사이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앞에 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역시 합격 날개에 해서 희도라는 뭐냐 그러면 단위 면적당 포면을 나타내는 빛의 양이고 조도는 거리의 자성을 강도다.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석발. 대비는 LB분의 LT인데 대비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신호등 및 경보등입니다. 여기 신호등 경보등에는 이제 하나를 앞에서 이제 했어요. 신호와 경보등은 전멸등이나 상점등을 이용하여 비트 검출 등의 신호 경보 효과가 달라지는데 비트 검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과 같아. 근데 크기와 강속 발산도 및 노출 시간은 뭐냐 그러면 성광을 검출할 수 있는 절대 역치는 강운의 크기라든지 강속 발산 노출 시간의 조합에 관계된다. 근데 이건 말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색광입니다. 색하고 광택이에요. 색광의 효과 척도 앞에 해서 심리에도 색깔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심리는 아직 안 봤어요. 그럼 인공광에서 보면 되죠. 색광이라는 효과 척도 빠른 순서로 백색, 황색, 녹색, 등색, 자색, 적색, 청색인데 흑색이에요. 그럼 가장 밝은 게 뭐야? 광택이라는 게 백색이에요. 가장 어두운 것이 흑색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그래. 아 이제 좀 생각나는구나. 산업안전보건표시에 N 해가지고 N이 뭐야? 0.5일 때는 흑색이더라. 아 그러면 백색은 뭐야? N은 바로 뭐다? 9.5가 되는데 합하면 뭐가 돼요? 10이 되고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알아야 되죠. 전멸 융합 주파수보다 적어야 하는데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초당 얼마? 3에서 10회 끔뻑 끓여야 되고 지속시간은 어떻게? 0.5초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색광에서 했어요. 꼭 나와 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관리론 파트, 심리및 교육 파트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인간공학에서 나올 수 있다. 배경광이 뭐냐? 주위의 빛이죠. 배경 불빛이 신호등과 비슷하면 신호광이 식별이 힘들어진다. 다만 전멸 자본광의 비율이 10분의 1 이상이면 상점등을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결론은 나와 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예습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뭐 합격 예측에가 습구, 흑구 온도라 그랬거든. 이거는 그래서 습구 또는 흑구, 습구, 물과 블랙, 어두운 거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태양광성인데 째는 장소를 했는데 그래서 습구 온도를 가지고 WGT라고 그래요. WGT는 실험치로 0.7에서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흑구 온도 더하기 0.1 금구 온도예요. 그래서 옥내 또는 옥외 태양광성들이 째지 않는 장소에는 WBGT는 0.7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3 흑구 온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것이 시험에 나오나? 이게 나와. 이 공식이 다음 중 습구온도 지수에서 옥외의 공식이 맞는 것은 옥내의 공식이 맞는 것은 이거는 옥내 또는 옥외니까 이거는 안 나와. 항상 나오는 게 뭐다? 옥외, 태양이 쬐는 장소에 습구, 흑구 온도 지수가 맞는 것은 공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우리는 심리에서 했어요. 사실 반응 시간이라는 것은 동작을 개시할 때까지 총 시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총 반응 시간인 것은 단순 반응 시간을 0.2초로 잡아요. 동작 시간을 0.3초. 그걸 합해서 총 반응 시간은 0.5초다. 인간이 아무리 빨리 반응해도 0.5초 이내에 사실 반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요, 예습 문제를 하나 하고 이 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중증이라고, 열중증이 아니고 중독증이죠. 히트 일네스죠.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까지 사실 엄청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본래 열 중독 중에 강도를 나타내 가장 열 강도가 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열사병이 가장 그 열에 대한 강도가 세요. 그 다음에 열 소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경련, 열 발진 이런 내용도 바로 우리는 CBT와 PBT에서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하자 앞에 3, 뒤에 4 또는 앞에를 4, 뒤에 3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강으로서 온도부터 시작해서 7번째 소제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한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조도와 조명과 반사율 3가지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만이 여러분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도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 더 혼을 바치는 강의를 반드시 만점 강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